캠핑장에서 하룻밤을 잤습니다. 새벽에 텐트 위로 떨어지는 빗소리가 제법 컸지만 가족들이 쉬는 틈을 이용하여 혼자 산에 오릅니다. 비가 그친 후에 숲은 한층 더 깊은 향기를 뿜어내는데요. 촉촉한 흙냄새와 풀냄새가 뒤섞인 길 옆 숲으로 들어섭니다. 바로 앙증맞은 꾀꼬리 버섯이 보입니다. 소사나무 숲 바닥은 새벽에 내린 비에 젖은 낙엽들이 촉촉합니다. 그 사이 노란빛이 은은하게 빛나는 꾀꼬리 버섯이 불쑥 자라고 있는데요. 워낙에 작은 꾀꼬리 버섯이지만 반가운 마음에 열심히 숲을 뒤져보기로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작은 꾀꼬리 버섯을 잘 먹지 않지만 프랑스에서는 고급 식용 버섯으로 알려져서 스파게티에 활용한다고 합니다. 바로 옆에는 붉은 꾀꼬리 버섯이 빼곡하게 올라오는데요. 그중 큰 것들만 골라서 채취를 해봅니다. 열량이 낮고 식이섬유가 풍부해 조금만 먹어도 포만감을 주어 비만에 효과적이라는 꾀꼬리 버섯은 대장암을 예방하는 것은 물론 호흡기나 소화기 감염 예방, 그리고 눈 건강에도 좋은 버섯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꾀꼬리 버섯의 색상은 노랗거나 붉은 살구빛을 띠는 것이 많은데요. 냄새 역시 살구 향을 내며 비타민C와 칼륨을 아주 많이 함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 이른 아침이어서 약간 어두운 숲이지만 꾀꼬리 버섯은 눈에 잘 띕니다. 꾀꼬리 버섯을 손으로 만져보면 촉촉하면서도 탄력이 있고 단단한 느낌인데요. 채취를 할 때는 가능한 뿌리 부분을 상하지 않게 하는데 카메라가 손에 들려 있어서 칼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신 채취를 하면서 나온 뿌리는 균사와 함께 잘 묻어둡니다. 이번에는 제법 큰 꾀꼬리 버섯입니다. 꾀꼬리 버섯 역시 해마다 같은 자리에서 돋아나기 때문에 관리가 중요한데요. 서양에서는 한국의 송이나 능이버섯만큼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프랑스에서는 1인당 채취 제한량이 500g이고 차량 한 대당 1kg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 서부 워싱턴 주에서도 채취 제한이 있을 만큼 서양인들이 아주 좋아하는 버섯이죠. 꾀꼬리 버섯을 찾다가 흰 거스러미 광대버섯을 만납니다. 붉은 껍질 광대버섯이라고도 부르는 이 버섯은 식독이 불분명하지만 가능하면 광대버섯은 건드리지 않습니다. 다시 탐색을 이어갑니다. 다양한 버섯들이 자라고 있지만 식용할 만한 버섯이 없어서 꾀꼬리 버섯에 집중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꾀꼬리 버섯을 살구버섯 또는 오이버섯으로도 부르는데요. 집 뒷산에도 꾀꼬리 버섯이 있지만 그곳에서 자라는 것은 민주럼 꾀꼬리 버섯으로 이 작은 꾀꼬리 버섯보다 향이 약합니다. 꾀꼬리 버섯은 친구가 아주 좋아하는 버섯으로 채취하면 항상 잡채를 해 먹습니다. 크기가 작아 따로 채취하러 오기는 힘들지만 다른 버섯들을 만나러 갔다가 만나거나 이렇게 놀러 왔다가 만나게 되면 조금씩 채취를 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워낙에 작아서 발품이 필요한데요. 꾀꼬리 버섯은 향이 짙고 쫄깃한 식감을 지니고 있어서 주로 볶음 요리에 이용을 합니다. 조금씩 햇볕이 나면서 매미와 새소리도 들리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는 이처럼 노랗거나 오렌지색 외에도 회색, 갈색, 연노란색 등 다양한 색깔이 있는데요. 대부분 식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독성 꾀꼬리버섯 중독 사례가 보고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꾀꼬리버섯과 비슷한 독버섯은 아닌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꾀꼬리버섯은 이렇게 모래흙에서 발생할 확률이 높은데 산에 가더라도 마사토가 있는 자리에서 더 잘 보입니다. 여름부터 가을까지 올라오기 때문에 채취 기간도 넉넉해서 다른 버섯과 함께 가져올 수 있어 좋은 것 같더라고요. 저녁에 가족들과 먹고도 남을 만큼 채취해서 이제 내려가야겠습니다. 라면에 넣어 먹고 남으면 데쳐 두었다가 집으로 가지고 가서 잡채를 해 먹어야겠는데요. 버섯철이 되면 이 꾀꼬리 버섯뿐만 아니라 다른 버섯들도 잡채를 해서 먹으면 맛있는데 가족들 모두 버섯을 좋아해서 잡채를 하면 당면은 아주 조금만 넣고 각종 버섯들을 넉넉히 넣어 잡채를 만들어 주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하산길이 조금 미끄러워 조심을 하지만 길 양옆 숲을 살피는 것은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올라갈 땐 숲을 통과해서 갔었지만 내려올 땐 길을 따라 내려오면서 양쪽 숲을 살피다 보면 꽤 많은 버섯들을 만나기도 하니까요. 특히 꾀꼬리 버섯은 멀리서도 눈에 잘 띄기 때문에 숲이 자신 없는 분들은 이렇게 길을 걷다가 눈에 띄면 숲으로 잠깐 들어가 채취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작지만 이렇게 조금씩 채취를 하다가 보면 어느새 가방 하나를 채울 수 있으니 더욱 좋고요. 거의 다 내려와 꾀꼬리 버섯을 더 많이 만납니다. 버섯을 찾고 채취하고 다시 찾는 재미가 너무 좋습니다. 산을 찾고 숲을 헤매면 피로가 풀리고 기분이 좋아지는데요. 이는 단순히 기분 탓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이 실제로 반응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숲에서 나오는 피톤치드가 뇌의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을 낮추고 기분을 좋게 하는 세로토닌의 분비를 촉진시키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도시의 소음이나 인공 불빛은 교감신경을 자극해서 몸을 긴장 상태로 몰아가지만 숲에서 들리는 새소리나 바람소리, 그리고 흙냄새, 풀냄새와 같은 자연적인 자극은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서 심장이 천천히 뛰고 호흡이 고르게 되며 혈압 또한 안정되어서 피로가 풀리는 느낌으로 다가온다고 하더라고요. 또 사람은 본래 자연 속에서 진화했기 때문에 숲에 있으면 무의식적으로 원래 내가 있던 자리로 돌아온 듯한 안정감을 느낀다고 하죠. 특히 초록의 숲은 눈의 피로를 풀어주고요. 마음을 가라앉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도 큰 치유의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산길을 걷는다는 건 그 자체가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이 되는 것 같은데요. 땀이 나면서 혈액순환이 빨라지고 뇌에 산소가 충분히 공급이 되어서 기분은 물론 건강까지 챙길 수 있기도 하지만 숲에서 길을 찾고 나무와 풀, 버섯을 살피면서 현재에 몰입하다 보면 마음의 휴식까지 얻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숲에 들어오면 다시 도시의 소음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은 것 같은데요. 가족들에게 산에 올라갈 거니까 전화하지 말라고 했더니 정말 전화 한 통 오지 않습니다.
아쉽게도 이제 정말 다 내려왔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숲을 한 번 더 둘러보고 나갈 건데요. 이 숲 근처에 어젯밤 가족들과 함께 잔 캠핑장이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마음이 더 푸근하고 여유롭습니다. 혼자 산에 오면 좋기도 하지만 가끔은 무섭기도 한데요. 가까이 가족이나 아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때로 큰 위안이 되어줍니다. 역시 이곳에도 꾀꼬리 버섯이 많습니다. 이 숲은 처음으로 들어와 보는데 이 정도 수확이면 대만족입니다. 꾀꼬리 버섯이 그리우면 찾아와도 될 만큼 아직도 많은 개체가 자라고 있습니다. 아직 어린 버섯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열흘 정도 지나서 꾀꼬리 버섯을 좋아하는 친구와 한 번 더 와야겠습니다. 아픈 친구이기 때문에 험한 산에는 가지 못하지만 이 정도의 산이라면 저보다 더 잘 헤매고 다닐 것 같습니다. 가족들이 있는 텐트로 돌아와서 서해 바다를 내려다보며 딸이 타준 커피부터 한 잔 마십니다.